그나마 다행히 부동산 정책이 하나 결정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안 하기로 해서 다행입니다.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뭐야? 재건축 원래 그거 뭐 2년 실거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바뀐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 바뀌었었습니다. 안 바뀌고 있었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백지화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뭐냐면 기존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뭐 실거주 조건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현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이걸 추진을 한 거죠. 야, 재건축을 하려면 실거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실거주도 안 하고 재건축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실거주를 하자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냐? 재건축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합이 안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직 조합을 안 만들었는데 조합 만들려고 너네 준비하고 있지? 그러면 너네들은 대상이야.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야, 너네 조합 설립했니? 안 했니? 저희 설립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네는 실거주 안 해도 돼. 너네 설립했어? 저희 아직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인데요. 그럼 너네는 당첨이다. 자,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법을 통과시킬 거거든. 그렇게 되면 너네는 지금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니네가 조합을 만들잖아? 그럼 너네들은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은 지금 40년 됐거든요? 저희 여기 좀 실거주하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최근에 주인 바뀐 분들은 여기 실거주 할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실거주 2년 의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 지금. 야, 너네는 그냥 실거주 대상이야. 그냥 실거주 하라고. 잠깐만요 형. 그러면은 여기 그 나중에 이사 들어오려고 지금은 실거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14평, 15평짜리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거주를 해요?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인 분들도 있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너네는 무조건 2년 실거주 해야 돼. 안 하면은 너네는 현금 받고 나가는 현금 청산 대상자야. 그래서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너네 입주권 안 준다. 네? 형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낡은 아파트에 살려고 이걸 산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재건축 된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되면 이거 35평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살려고 이거 지금 미리 산 건데 저보고 그냥 현금 받고 나가라고요? 넌 실거주 안 했잖아. 왜요? 야, 잘 생각해봐. 야, 살지도 않을 집을 네가 왜 샀어? 네가 사가지고 괜히 지금 집값만 올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실거주를 할 사람만 와서 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현금 청산을 시킬 거야. 아니 형,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재건축 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거지. 저희 새 집 되면 들어갈 거라니까요. 근데 새 집 되면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 사놓은 거예요. 나중에 새 집 되면 들어가려고. 그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우선은 2년 살자. 안 그러면 현금 받고 나가는 걸로 하자.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했어요. 처음에. 우왕좌왕했어요. 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거야. 이 형 말이 안 통해. 이 형은 말이 안 통하는 형이다 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죠? 자,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법을 바꿀 거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안 움직이던 공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압구정은 뭐 서울뿐이 아니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압구정이 뭐 엄청 비싸대. 뭐 8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근데 거기가 다 낡았어요. 압구정동에는 아파트밖에 없는데 다 낡았고 다들 사회적으로 한 자리 했던 분들이 많아. 그리고 다들 돈에 그렇게 크게 아쉬움이 없는 분들도 많고, 뭐 옆집에 전 장관님 사시고 뭐 밑에 집에 전 차관님 사시고 밑에 집에 국회의원 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안 돼. 이 거대 공룡은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래니까 됐어요. 나 죽으면 해.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살기 좋은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이대로 삽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설립이. 근데 여기가 조합이 설립만 되면, 재건축만 되면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재건축 조합 좀 설립합시다 라고 하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하면서 이게 의견이 의기투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저기 할머니 저번에 반대하셨죠? 나 재건축하기 싫어. 응? 근데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건축하면 좋아. 근데 이런 정부가 막 이런 걸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 설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집 산 분들은 결사 반대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 나 옆에 그 집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반포 사는데 그냥 자기 아들 사준다고 뭐 하나 사놨더라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이런 데 막 실거주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 낡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재건축 절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선은 조합을 한번 설립은 좀 해놓고, 조합 설립해놓고 나중에 얘기 한번 할까요? 그래? 그게 맞는 건가? 어떻게 김씨 할아버지 어때요 이게? 그 말 맞아. 합시다. 갑자기 대동단결. 그래서 한 군데서 하니까 2, 3, 4, 5 다 해. 야 저기 했대. 야 우리도 해야 된다. 야 저기가 막 지금 막 재건축 되면은 막 60억 간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조합들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막 설립이 막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설득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뭐 저런 거 하니까 야 그래요. 그럼 우리 합시다. 대동단결 해버리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비상대책위원회도 제가 반대는 했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약간 그런 긍정적인 반대였죠. 그 비대위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거 통과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예 못해. 잠깐만요. 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예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다 모든 규제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아더 월드가 됐죠. 압구정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게 되겠어?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뭐 압구정 좋은지 몰라. 근데 어차피 안 되잖아 라고 하고 있었는데 뭐야 갑자기 조합 설립이 된 거야. 진짜 됐어요? 네 됐어요. 지금 조합 설립 직전이에요. 동의율이 막 78% 막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면 거래가 힘들어져요.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뭐 1주택자고 뭐 오래 산 10년 이상 뭐 보유하고 뭐 5년 이상 실거주한 분들 물건만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또 조합 설립이 진짜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러 가는 거야. 진짜 조합이 설립이 돼버리고 나면 매물이 확 잠겨버리니까. 그리고 추가로 조합 설립하면 진짜 재건축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되면 진짜 60억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지금 뭐 18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 뭐 서울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추진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 진짜 한다. 매물 잠긴다. 그리고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 진짜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되는구나 하면서 아들아 사라. 김회장님 댁 얘기입니다. 영식아 들어와라. 본가 한번 와라. 네 아빠. 아버지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야 너 무주택으로 네가 몇 년 있었지? 제가 지금 8년 차 무주택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옆집 그 박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어. 근데 저기 압구정이 이제 조만간 되는 것 같더라. 너 무주택 8년 차면은 어차피 안 된다. 사자. 네? 무슨 뭘 사라는 거죠 아버지? 저기 압구정에 현대아파트 사자고. 50억 넘는 압구정 아파트가 2030이 삽니다. 2030이. 근데 6명이 샀대요. 근데 대출 없이 삽니다. 김 회장님 아들 영식인 거죠. 김영식, 정영식, 박영식이 6명이서 와서 삽니다. 20, 30대가 5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삽니다. 돈을 어디서 모으셨죠? 아버지가 사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여의도 같은 곳들은 추진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음마아파트 같은 곳들도 조합 설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어떻게 돼요? 야, 어차피 조합 설립 못 한다. 그러면 법이 바뀌고 나서 조합이 설립이 될 텐데, 그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2년을 실거주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어떡하지? 여보, 잘 생각해봐. 뭔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도 못 올리지. 그리고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분 100%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실거주 2년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보, 잘 생각해보자고. 음마아파트잖아. 집은 낡았지만 살긴 참 좋지. 그리고 우리 영식이 거기 가서 키우면은 뭐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강남에 있는 아파트니까 주거성은 좀 떨어져도 거기 들어가자, 이번에. 그럴까? 자, 음마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급증한다 라는 작년 기사입니다. 왜 그럴까?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음마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되면은 들어가야지 라고 했던 분들이 정부가 2년 안 살면 무조건 다 현금 청산이야? 이거 우리 추진한다? 형, 왜 그래요? 몰라, 말리지 마. 나 그냥 간다. 이러는 분이니까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집이 워낙 낡았으니까, 집이 워낙 낡고 주거 환경이 좋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래서 리모델링이 엄청 붐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작년에. 강남 쪽이. 그리고 뭐 음마아파트만 그러냐? 아닙니다. 뭐 여의도 쪽도 그렇고 뭐 노원 쪽도 그렇고 지금 실거주는 해야 되는데 조합은 설립 안 된 곳들은 뭐 주인들이 무조건 들어오는데 임대로 줄 때는 집을 안 고치잖아요. 근데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면 집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집을 또 이쁘장하게 또 고칩니다. 그런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음마아파트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지역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모여 있는 곳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또 학군도 또 괜찮은 곳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고쳐가지고 애도 키우기 좋다. 아이도 키우고 학군도 괜찮으니까 겸사겸사 들어갑시다. 라는 분들이 서울로 막 러쉬를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전세 물건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이런 대화가 정말 많았어요. 뭐냐면 이런 아파트,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집값은 뭐 15억, 20억, 30억인데 전세는 2억, 3억, 5억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어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출퇴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전세는 좀 많이 줄 수 없는 분들이 집은 좀 낡았어도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전략적으로 신혼집이나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주인들이 세댕 미안한데 나가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음마아파트는 이제 전용 84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0평대 아파트 있죠. 이런데 전세값이 7억으로 막 갑자기 급등합니다. 작년에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전세가가 막 2, 3억이 막 뛰어요. 그러면서 대치동 전세값 무섭게 오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작년 기사고요. 지금 1년 지난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요. 현재는 지금 11억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8억, 10억, 11억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7억으로 뛰었다고 해서 난리 났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3, 4억이 더 뛰었습니다. 전세가.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들을 보면은 이중 가격이에요. 임대사업자 물건들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 물건들은 4억대, 5억대에 놀고 있고 신규로 지금 전세에 맞추는 분들은 10억짜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억짜리. 그래서 지금 이중 가격이 4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전세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들한테 묶여있는 물건들은 한 60% 가격, 2배 이상의 가격 차가 나고 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풀리는 순간 10억 쪽으로 붙겠죠. 음마아파트만 그런 건가요? 목동도 학군이 좋죠? 목동도 거의 이중 가격의 차이가 2배 정도 됩니다. 최근에 실거래가가 14억 정도가 뜨고 있는데 7억짜리들도 있다. 그리고 노원 쪽 있죠. 중계동 있죠. 중계동도 학군이 좋아요. 중계학원가도 유명하거든요. 이쪽도 보면은 전세가가 8억 5천과 5억 이렇게 시장에 두 개의 가격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세와 눌러놓은 가격이 서로 다른 거죠. 여기도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학군지
외에도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 지역들은 전세 물건이 지금 막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주인들이 들어와서 막 사려고 하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 2년 실거주까지 엮으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노원, 뭐 매물 거래량 줄어들었다. 송파구 같은 곳들도 뭐 전세가 뭐 10%씩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형, 왜? 형, 우리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왜? 뭔데? 형, 우리 뭔가 실수한 것 같아. 뭔 실수를 했는데? 형, 우리 임대차 3법 했잖아. 우리 그거 원래 수건 사업이었잖아.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실거주 2년까지 추가했잖아. 형, 우리 망한 것 같아. 왜 그래? 전세가 막 폭등하고 있어. 뭐야? 야, 이거 정책 누가 냈어? 형이 했잖아. 아, 그랬나? 야, 잠깐만. 야, 그러면 잠깐만 멈춰봐봐. 야, 우리 임대차 3법 통과했나? 아니, 그건 바로 했지. 아, 그러네. 그러면은, 야, 재건축 2년 이거 했나? 아직 안 했지, 형. 이거 다 만들어 놨잖아. 이거 지금 통과만 시키면 되잖아. 아, 그래. 야, 잠깐 스탑. 야, 잠깐 스탑해. 잠깐 스탑하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그래서 기다립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년 만에 백지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했다가 진짜 망하겠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은 안 좋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왜 하냐, 이거를. 근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재건축 쪽에서 투기 수요가 붙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늦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거주 할 사람만 이 집을 사라 라고 단편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정책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고 오히려 매물은 줄어들고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해가지고 전세가 폭등하는,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엮이면서 제곱 곱하기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거를 안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한다고 발표는 해버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황은 막 안 좋아지고 가격은 막 올라가니까 하지도 않고 안 할 수도 없으면서 가만히 1년을 있었다. 이게 가장 문제겠죠. 그러니까 괜한 분란을 만들어서 집값이 또 올랐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울 대회군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거 하면은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 속도를 일부 늦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주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22년도 하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보세요. 제가 안 기다리게 생겼나. 자, 이사비, 복비, 세입자가 봉투 2개를 요구해서요, 저 열불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제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게 갑자기 생겨버리는 바람에 원래 여기 집에 이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소급 적용됐다고 더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비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저 이사비랑 복비 주세요.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은 끝났는데. 아니, 제가 여기 안 살아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세입자도 집주인도 난리다. 이사비도 요구하고 막 이명계약도 하고, 그리고 이사비를 요구해야 하니까 열받아서 막 협박하고, 실거주 할 생각도 없는데 실거주 한다고 막 얘기하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우선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세입자는 너 실거주 할 생각도 없잖아 하면서 막 서로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소송 걸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래? 그럼 나 진짜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삿짐 센터 계약해가지고 계약서 보내주고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럼 난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막 버텨, 세입자가. 그러니까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소송 걸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리고 이사비 1,000만 원 주면 저 나가드릴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금으로 저 6천만 원 달라.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6천만 원. 세입자 요구가 점점 눈덩이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뭐냐면 서울에 내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권의 신축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 음마 아파트 이런 것들 있죠. 재건축되면 들어갈게요 라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서울의 낡은 재건축 아파트는 사놓고 나는 이 집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가서 그래도 좀 신축급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사실 1년 동안 전세나 매매가 상승은 경기도가 더 심각하죠.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올려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려줄 바에는 이거 돈 빼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가장 문제는 타이밍이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게 다행인데 이거를 왜 1년이나 방치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처음에 작년 6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막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그냥 추진 안 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근 1년 정도를 지금 끌고 오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게 되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정책은 법 적용이 안 됐지만 되겠지 하면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해버렸어. 이미 뭐 6천만 원,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입주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법이 통과가 안 됐네? 그럼 다시 전세 줘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이사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6천만 원, 1억 발랐는데 세입자한테 전세 사세요 하고 나갈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안한 건 여전하죠? 이러다가 다시 또 법을 추진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실거주 2년이 아니라 뭐 실거주 4년을 추진하면 어떡하냐? 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보,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걸 집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실거주 조건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집을 안 샀던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실거주 조건 없어요? 그럼 갭 투자해야 되겠네? 라는 분들도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이제 도계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임 시장이 임명한 3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이번 하반기에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안에 많이 인원들이 바뀐단 말이죠. 인원이 바뀐다는 건 정책도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데, 내년에 시장이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 재선을 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년 뒤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닐까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저희 집 팝니다. 저희 22년 9월에 전세 만기고요. 이분은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집을 사시면 됩니다. 시세대로 전세도 맞출 수도 있고 실거주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조건도 없어요. 이런 물건들이 이제 서울에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리고 재건축은 드라이브가 걸릴 텐데 이 물건들의 가격 상승을 무슨 수로 막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와 여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걱정은 내년 설날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여러분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